네. 이번에 리뷰를 해볼 논문은 두 번째로 리뷰했던 GMM에다가 트랜스퍼 러닝을 붙이는 논문의 좀 확장 버전인 실제로 저자도 같고 트랜스퍼 러닝 기반 GMM4 Distributed 모델입니다. 그래서 네, 저자가 같고 조금 확장된 버전이기 때문에 이전 논문을 뭐 공부를 한 거에 토대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이 트랜스퍼 러닝을 접목시키는 부분이 그냥 일반적인 GMM에서 분산 피어-투-피어 네트워크 데이터를 다루는 어떤 GMM으로 확장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분산 피어-투-피어, P2P 네트워크 데이터라는 것이 어떤 상황을 얘기하냐면 데이터가 여러 노드에 분산이 되어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회사가 뭐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고 뭐 C 회사가 있고 뭐 D 회사가 있고 E 회사가 있으면은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적용할 때에는 하나의 회사에 뭐 100만 개, 1000개, 만 개 뭐 이렇게 아무튼 많은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그 회사 내부에서 그냥 알아서 GMM을 접목을 시키면 되는 거였는데 여기는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같은 분포에서 나온 데이터가 서로 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 같이 우리 이제 한번 모아가지고 분석합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신이 가능한 뭐 어떤 이유로든 이웃 노드끼리만 이렇게 네, 뭐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다 이어지죠. 아무튼 이웃 노드끼리만 서로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분산 P2P 네트워크에서의 목표는 모든 노드가 결국엔 이 데이터 전체를 가지고 분석하는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일관된 클러스터의 구조, 그러니까 GMM의 파라미터 뮤하고 그 다음에 파이, 뮤, 시그마 이것들이 모두 같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분산 피어-투-피어 네트워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고 있었던 알고리즘은 Distributed EM이라고 하는 DEM 알고리즘인데요.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냐면 각 노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자기 데이터로 GMM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웃 노드하고 그 파라미터를 반복적으로 교환함으로써 이웃 노드와 결국에는 이제 제약 조건으로 모든 노드의 파라미터가 같아지게끔 강제하는 것이 이 DEM 알고리즘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제약 조건, 이 제약 조건이 지금 그러니까 뮤1 햇는 원투 햇 점점점 해갖고 뮤1 뭐 K 햇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 K는 회사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쳤을 때 시그마도 마찬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모든 파라미터가 같아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공분산을 업데이트하는 것에 있어서 클로스 폼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른 이웃 회사하고 그 파라미터를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렴이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적 함수 자체에 정보 교환을 했다는 어떤 그 구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제약 조건에만 이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우리가 같은 평균과 분산을 갖게 만들게요 라는 게 드러난다는 구조적인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자, 여지껏의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이 GMM이라고 하는 강한 클러스터링 방법이 대부분 중앙 집중 방식, 한 노드의 데이터가 다 모여 있어야 되는 방식인데 그게 아닌 분산 P2P 환경에서는 DM에 있으나 아까와 같은 어떤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고 이 논문에서는 결국에는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이 디스트리뷰티드 GMM에다가 붙여가지고 프레임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DEM의 한계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이 그냥 각자 자기 자신의 그 로컬, 그러니까 자기 노드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사용하는 GMM 라이클리후드에다가 어떤 트랜스퍼 로스를 붙여가지고 학습을 하겠다는 건데 이 무슨 말이냐면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고 뭐 C 회사가 있고 D 회사가 있고 아까처럼 E 회사가 있었을 때 만약에 A랑 B가 이웃이다라고 하면은 각각이 A랑 B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파라미터를 추정을 합니다. 뮤 A 햇, 뭐 시그마 A 햇 추정이 됐고 뮤 B 햇, 시그마 B 햇 이런 식으로 추정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서로를 소스와 타겟으로 이렇게 인지를 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들의 서로가 가까워지게끔 하는 어떤 그런 정교화항을 붙여서 이 트랜스퍼 러닝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앞서서 말했듯이 모든 이제 회사, 모든 노드가 비슷한 파라미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논문에서의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트랜스퍼 러닝이 결국에는 저 파라미터가 같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모두가 똑같아야 된다는 어떤 강제 합의, 허르 컨스트레인 대신에 비슷해진다라는 소프트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사용한다는 것이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럴한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은 다음과 같은데요.
왼쪽에 있는 이 텀은 그냥 우리가 각각의 J가 이제 노드를 의미하니까 J번째 노드에서의 이제 그 로컬 데이터만을 이용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적합하는 목적 함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텀이 이제 트랜스퍼 로스로서 각각 J번째 노드에서의 이 BJ라고 하는 게 J번째 노드의 이웃으로 되어 있는 노드들의 집합이니까 각 이웃 노드들의 파라미터와 J번째 파라미터가 비슷해지게끔 하는 어떤 트랜스퍼 로스를 포함하는 것이 이 어떤 제너럴한 오브젝티브 펑션 for 이 논문에서의 방법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원래 하던 디스트리뷰티드 EM에다가 트랜스퍼 러닝을 붙인 이 TDEM이라고 하는 모형의 알고리즘의 목적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요 텀은 이제 마이너스 로그 라이클리드인데 그냥 원래 그 우리가 EM 알고리즘 그 가우시안 믹서 모델 풀 때 전체 데이터를 다 그냥 하나의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합쳤을 때 어떤 그런 목적 함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아래에 있는 이 분홍색으로 되는 이 텀이 각각의 노드별로 그 노드의 이웃별로 클래스별로 이렇게 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별 노드의 평균이 그 이제 이웃의 노드 클래스별 노드와 공분산 그 추정된 파라미터들과 비슷해지게끔, 이전 논문에서 우리가 이거를 라소나 이런 항으로 넣지 않고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PDF에 로그를 붙인 꼴로, 그러니까 위에 꼴과 유사하게 만들어 가지고 EM 알고리즘을 클로즈드 폼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다음과 같은 트랜스퍼 로스를 정교화 항으로 넣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웃 노드의 평균과 공분산을 트랜스퍼 러닝에서의 사전 정보, 그러니까 소스 데이터에서 얻어진 파라미터처럼 활용을 하는 거고,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것은 수치적으로 우리가 역공분산의 제약을 걸어서 공분산이 아니라 MSTAP을 클로스 폼으로 만드는데, 이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PDF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그냥 1차원으로 쓰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냥 대충. 이렇게 되니까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 공분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분산인데 분산이 역수로 들어가 있는 것이 더 것만 있지, 그 이게 그 실제 그러니까 분자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분모에만 들어있는 것을 아예 하나의 파라미터로 보고 그것에 제약을 놓으면은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을 뭔가 좀 더 클로스드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제약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TDEM의 알고리즘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스텝과 트랜스퍼 클러스터링 스텝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텝은 커뮤니케이션 말 그대로 이웃 노드, 이웃 회사하고 평균과 역공분산을 교환하는 방식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트랜스퍼 러닝처럼 트랜스퍼 클러스터링에서는 이제 그 각각의 EM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클로스 폼으로 결국에는 트랜스퍼 로스 포함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이 TDEM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TDEM, Adaptive TDEM이라는 방식도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앞서서 지금 이 목적 함수에서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람다라고 하는 친구가 모든 노드의 모든 이웃들 간의 모든 클래스에 같게 들어간다는 조금의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 하나가 바뀌면은 모든 목적 함수와 어떤 파라미터 추정치가 바뀌는데, 그게 사실은 어떤 노드랑 어떤 노드는 데이터가 뭐 좀 더 유사하거나 데이터가 좀 더 많거나 적거나 뭐 이럴 텐데, 그것을 똑같은 걸로 넣는다는 것은 튜닝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Adaptive Learning Rate를 발생시킬 때에는 이제 여기 아래에 나온 것처럼 노드 쌍별로 서로 다른 람다 IJ, 뭐 람다 JI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람다를 각각의 람다를, 그러니까 람다 JI를 디케이하는 방식으로 초반에는 굉장히 전이를 강하게 만들어 갖고 잘 섞이게 만들고, 후반에는 어떤 그 고유 로컬 데이터를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영향을 감소하는 식으로 이렇게 에렉티블리하게 러닝 레이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냥 일반적인 TDEM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 람다를 찾겠다는 소리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실험에서 나오지만은 더 실용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선 논문 이 사람들이 이전에 쓴 논문에서도 ECML이라고 하는 이제 그 포스터리어에다가 엔트로피 텀을 붙여서 목적 함수에 조금 더 소프트하게 만드는 과정을 으로 확장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는데, 여기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냥 목적 함수의 그 포스터리어에 대한 엔트로피만 붙여주는 방식으로 GMM에서 ECML로도 확장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놨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의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이 논문이 끝이 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Transfer Distributed GMM, TGMM, 이게 그냥 일반적인 Distributed EM보다 더 정확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정 속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분산 환경에서도 훨씬 더 좋은 정확도를 달성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람다를 이제 쌍별로 나눠가지고 구하는 것이 좋은지를 보는데, 이것을 이제 고정과 아답티브를 비교했을 때 실전적으로는 아답티브 방식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디스트리뷰티드 환경에서의 계산 효율성에 대해서 봤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하는 게 중앙에 다 모여있는 EM보다도 가끔 빠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한 회사가 10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돌리는 어떤 GMM보다도 5개의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100, 200, 300, 150, 250 이렇게 하면 되나?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합계가 1000개 똑같은 데이터인데 합계가 1000개인 데이터를 이렇게 나뉘어져 가졌을 때 서로 이웃끼리 이제 그 트랜스퍼 러닝을 하면서 돌리는 이 방식이 더 수렴 속도가 빠를 때도 있다. 물론 뭐 항상 빠르진 않지만 네. 그렇다는 어떤 속도적으로도 계산 효율성이나 어떤 이런 걸로도 조금 더 좋은 이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은 앞서서 트랜스퍼 러닝을 그냥 일반적인 GMM에다가 도입했던 방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디스트리뷰티드 GMM에 조입을 했고요. 이때의 아이디어는 각각 서로 노드의 어떤 그 파라미터들을 트랜스퍼 러닝에서의 소스와 타겟으로 사용을 해서 서로 트랜스퍼 러닝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같은 아이디어로 했고, 그 다음에 역공분산에다가 이제 공분산의 역행렬에다가 제약을 검으로써 클로즈 폼의 EM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면서 에렉티브 러닝과 같은 어떤 실용적인 부분도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일단 저번 논문과 비슷하게 이론적으로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저번 논문에 대한 이론이 만약에 보장을 시킬 수 있다면 누군가가 혹은 누군가 아마 시켰을 수도 있는데 시키게 된다면은 이번 논문도 사실 확장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수를 사전에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조금 한계가 되는데 왜냐하면 서로 이웃 노드끼리 클러스터 수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최근 2025년에 2024년인가 아무튼 이때쯤에 이 파이에다가 페널티를 줘가지고 페널티 텀을 줘가지고 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아직 잘 읽어보지 않았지만 인트로만 읽어봤어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클러스터 개수를 컨시스턴트하게 이스티메이트 할 수 있는 어떤 추정량을 그러니까 논문으로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공부해보면은 아마 좀 더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논문을 조금 비판적으로 읽고 싶었던 포인트는 이 저자들의 이전 논문에서는 GMM이 있고, 그 다음에 ECML이 있고, 그 다음에 EPML이라고 하는 이제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확장을 했는데 여기서는 굳이 얘까지만 하고 얘를 안 했다는 거는 그냥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뭔가 해봤는데 결과가 신통찮거나 아니면 뭔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갖고 굳이 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네, 뭐 연구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조금 논문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 논문은 여기까지 리뷰를 하고 다음에 또 다른 논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